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다른 강의에서 이렇게 만났던 분들도 계십니다. 저 지금 너무 놀랐어요. OT 때 한 3분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OT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OT 하는 시간도 꽤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가까우신 분들만 오실 줄 알았는데 거의 뭐 다 오셨거든요. 너무 많아서 간신히 지금 정말 간신히 2칸 띄어 앉기가 됐어요.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 2차 종합반에 있어서 상표법을 담당하게 될 김영남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54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비 59기가 되실 거예요. 저랑 딱 5년 차이 나거든요. 5년? 별로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합격자로서 어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이게 막 10년 되고 막 20년 되고 그러면 그냥 다른 시험이 돼요. 다른 시험. 여러분들 일반화학 하시죠? 일반화학에서 유기화학 일부 나오죠? 수소결합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소결합. 과거 변리사 2차 시험 유기화학에는 수소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시오가 문제였어요. 2차 시험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래서 시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저랑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실 거예요. 주로.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2차 종합반 분들이시고 민특상을 이제 같이 하시는 민특상 종합반 분들과 민소는 빼고 특상만 하시는 이제 특상 종합반 분들이 계세요. 선택 과목은 없고요. 우리 종합반 목적은 민특상 종합반은 민소 특허 상표 잘 보자, 특상 종합반은 민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특상만 잘 보자,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적은 59개로 이제 합격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항상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59회 변리사 시험 이제 합격하는 걸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목적을 강조드리냐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공부가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왜냐하면 2차 시험 막 끝났잖아요. 그렇죠? 2차 시험 이제 막 끝났고 올해 11월 10일 날 2차 시험 결과가 발표가 날 건데 그때까지는 공부가 정말 안 되는 시기예요. 나는 공부를 한다라고 도서관에 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남는 게 많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를 이제 수험 기간에 있어서 비메이저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기간에는 뭔가 당장 앞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쉽지는 않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시험이 임박한 메이저 기간이 또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12월 정도라고 보여져요. 12월. 왜냐하면 시험을 못 봤어도 발표일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래도 좀 신경 쓰이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고 발표 나잖아요. 점수 보고 또 이제 어쨌든 3글자 봤을 거잖아요. 2글자 보셨으면 말씀하세요. 다 환불해 드릴게요. 아셨죠? 2글자 합격 보셨으면 바로 환불해 드릴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불합격 하셨으면 이제
저희랑 같이 가셔야 되겠죠. 대신에 반드시 59회 때는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11월에 이제 세 글자 보게 되면 한 달 동안 또 정신을 못 차려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때 공부가 잘 안 되는 기간이고, 눈 깜짝하니까 벌써 2021년 1월이 됐어요. 눈 깜짝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막 부랴부랴 조금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새 또 한 7월 돼서 시험 볼 때가 됐어요. 내년 2차 시험이 7월이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월 말이 보통 2차 시험일입니다. 올해 특이하게 이제 8월 초에 봤었던 거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때는 다 열심히 한다고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완전 마이너스. 여긴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비메이저 기간. 지금 9월이죠. 9월부터 12월까지 상위권 선점하셔야 돼요. 상위권 선점하셔야 돼요. 근데 상위권 선정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종합반 아니라고 열심히 안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종합반 아니어도 열심히 하세요. 대신 뭔가 자극제가 없어. 자극제. 옆에서 같은 공부하는 친구가 있으면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위권에 갈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은 저도 아니고 조현준 변호사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같이 공부하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마 동차 때 혼자 공부하셨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하실 거예요. 혼자 공부하셨으면. 옆에 공부하는 친구, 공부하는 어떤 그런 동료를 이제 함께 합격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메이저 기간에 정말 열심히 해서 상위권 딱 잡아놓고, 메이저 기간에도 남들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서 상위권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합격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 못해도 이때 잘해서 합격할 수는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해서 끝까지 잘하는 방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동차도 매년 나오거든요. 생동차 합격자도 매년 나와요. 그래서 생동차 합격자는 3월부터 하실 거잖아. 3월부터. 그렇죠? 2차 시험. 그래도 합격해요. 근데 그런 건 너무 불안하잖아.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간을 절대 헛되이 보내시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종합반의 목적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차근차근 한다. 이제 이거는 차근차근, 동차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뭔가 계속 공부 자체가 주먹구구식이 돼요. 이거 하고 잠깐 이거 했더니 또 까먹고, 이게 이제 계속 뭔가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질 않거든요.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탄 느낌으로, 굉장히 빠른 에스컬레이터를. 그래서 잠깐 쉬면 쭉 내려와 있고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1차 때부터 계속 그런 거 느끼셨을 건데, 그걸 계속 느끼는 게 이제 고통이고 수험 기간이,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1차 시험 합격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그렇죠? 1년 동안 공부해서 1차 시험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죠? 막판 3개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합격하는 거죠. 근데 막판 3개월 잘하려면 그 전에부터 잘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메이저 기간에 열심히 하셔서 안전하게 그렇게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동차 시험 보셨으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령 이제 내년 1차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다수. 그분들도 아마 2차 준비는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종합반에 오셨겠죠. 부진저 동차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차 시험 한번
불합격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은 불합격을 이제 다수 불합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확히 몇 번 불합격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합격은 한 번 했지만 2차 시험 몇 번 불합격한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하는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하는 이유를 너무도 잘 아는데 공통점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누적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누적적으로. 1년 이상 공부하셨으면 최소 다 한 번씩은 암기했던 논점이고 이해했던 논점이거든요. 근데 막판 시험장에 갈 때 그걸 다 못 가져가니까 결국에 소화를 못해서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그 원인이 누적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 2차 종합반 만나기 전에 올해 2차 종합반, 58회를 위한 2차 종합반 분들이랑도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다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이것 때문에. 이게 합격의 어떤 지름길이에요. 합격의 지름길. 근데 누적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질려요. 이미 했던 거 또 하는 거 너무 질려. 그러니까 뭔가 반복하는 게 질리거든요. 한두 번 하다 보면 더 질려요. 뭐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면 더 질리겠죠. 질리는 거 하나랑 두 번째로는 진도 나가는 게 너무 급급해요. 강의만 듣는 거예요, 계속. 강의 진도 나가는 게 너무 급급하고 강의 다 듣고 나서도 독학할 때도 복습할 때도 진도 나가는데 급급하니까 누적적으로 잘 안 돼. 그럼 굉장히 어떤 뭐랄까 아쉽거든요. 여러분들 PCT 다 한 번쯤은 정복하셨어요. PCT.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PCT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하면 싹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이제 합격자예요. 합격하는 방법.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1000명이 시험 보면 800명은 떨어질 거니까 많은 분들이 안 돼서 떨어지고. 계속 강조드리겠지만 이제 누적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2는 1차, 2차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사실 1차는 누적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래도 OX니까 어느 정도 카바는 돼요. 카바는. 근데 2차는 누적적으로 안 하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꼭 누적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드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때 열심히 합시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잊어버리지 좀 마세요 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다가 불안해요. 계속. 민소 공부하고 있는데 재소전 3항까지 딱 갔어요. 거기까지 완벽해. 그 다음 파트 가는데 그 뒤에 게 휘발되는 걸 느껴요. 느끼면 가서 봐야 되는데 안 보거든. 진도 나가는 데 바빠서. 고르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흘리고 있다라는 걸 딱 느끼잖아요. 그럼 보완을 해주셔야지. 보완을 하는 게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메이저 기간에 열심히 하되 이제 누적적으로 공부하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제 소개를 조금 더 하면 저는 54기고 한 200명이 합격하잖아요. 200명 합격하면 다들 변리사라는 본업을 하겠다라고 하지 강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일부는 이제 되게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일부도 뭐 프로 강사가 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강사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다 알바로 해요. 아르바이트. 죄송하지만 저도 처음에 54기 합격하고 나서 55기 합격을 위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했어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본업이 더 중요하지. 제가 1차 불합격하고 2차 엄청 떨어지고 나서 변리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하고 싶었던 게 변리사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강사는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2차 강의부터 했었는데 실전 GS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강생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한 분이 들어오셨고 그분 이제 1대1이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밥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내가 강의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계속 나한테 뭘 물어보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모든 걸 다 걸고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강의를 해서 피해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그래도 강의가 좋았었나 봐요. 본인한테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소개해줘서 한 7명이 한꺼번에 그 다음 달에 또 들어왔어요. 7명이 다 친구잖아요. 또 이제 또 친하게 저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공부하신. 그래서 저는 올해만 강의하고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 미안하거든. 내가 알바로 할 그런 직업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 달 또 하니까 또 그분들이 또 추천해서 더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거 굉장히 재미를 좀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그 55기 변리사 시험을 위한 강의는 그만하고 쭉 강의를 안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그런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고 그 해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겠죠. 55회 때. 제가 말씀드린 분이 총 8분이죠. 다른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 8분이 가장 많이 생각나서 그 중에서 6명이 합격을 했던 거예요. 6명이. 연락 오신 분은 2분인데 1대1로 하셨던 분 합격했다고 연락 왔고 7명 중에서 1명이 이제 불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 빼고 다 불합격했대요. 다 합격했다라고 연락이 왔던 거예요. 저는 7명 중에서 한 분이 불합격했고 나머지가 합격했으니까 6분이 합격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한 5명만 합격했었던 거예요. 총 2명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합격했다라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 반대로 또 불합격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픈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강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절대로 여러분 앞에 알바로 절대로 쓰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든 제 진심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특히 이제 그냥 단과도 아니고 종합반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아르바이트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프로로 하고 싶은 거예요. 프로로. 여러분들 합격시키겠다라는.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어떤 소문이 있어요. 김영남 판례랑 다르게 가르친다.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소문이 나긴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제가 판례랑 다르게 가르친다고 웃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난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해주시면 잘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절대 알바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조현중 변리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본업에 더 충실하지. 그렇죠? 근데 그분도 별도 알바 강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소에는 김춘환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아예 프로 강사세요. 본업 자체가 이제 아예 프로 강사님이시니까 절대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민특상 다 마찬가지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시키겠다라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근데 방법이 있어야지. 방법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종합반 또는 특상 종합반 그 연간 커리큘럼을 보면 다양한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무슨 인터넷 강의와 실강이 제공되고 얘네들은 중복적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뭐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이걸 좋은 말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좋은 말로. 이게 절대로 단점으로 작용하면 안 되는데 단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너무 커요. 이게 뭐냐면 강의만 듣는 거야. 강의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단점인데 저랑 항상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단점이 되지 않게 강의를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합반 분들이 수강료를 냈잖아요. 수강료를 냈으니까 다 들어야지 이렇게 뭔가 있어요.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걸 취사 선택하시면서 듣는 거예요. 꼭 한 번만 들으면 돼요. 한 번 들어서 이해됐으면 두 번 들을 필요 없어요. 두 번 안 들어도 돼요. 그렇죠? 요거 이제 단점으로 작용할까봐 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좀 이런 일이 절대 없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장점만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요. 그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그럼 이제 저랑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두 번째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이제 좋은 말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메일 쓰기는 민특상 다 할 거예요. 자, 민소 포함된 민특상 종합반이든 아니면 민소가 포함되지 않은 특상 종합반이든 상관없이 메일 쓰기는 민특상 다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특상 잘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합격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제가 상표 강사지만 변리사 2차 시험은 민사소송법을 무조건 잘해야지 합격해요. 민사소송법 못하면 특허 상표 아무리 잘해도 절대 안 돼요. 민소를 잘해야지 특허 상표 공부할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상 종합반 분들도 민소는 계속 공부를 해주셔야 돼. 각 강사님 따르시는 강사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대로 쭉 가셔야 될 거고,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민소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59회 예비 변리사님들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2차 시험을 보고서 58회 예비 변리사님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이 이제 이미 끝난 2차 종합반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메일 쓰기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대요. 메일 쓰기가. 2차 시험은 OX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명확하게 답안지에 표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어려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특허법에 있어서 진보성에 대해서 아시나요? 하면 다 아세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근데 진보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고서 5점 딱 내면 점수가 다 다를 거거든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 그 실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 과정은 쓰기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쓰기를. 그리고 비메이저 기간에는 다들 열심히 쓰세요. 요때 상위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비메이저 기간에 굉장히 열심히 쓰셔야 되는데 메일 쓰기는 10월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솔직히 9월부터 하고 싶었어요. 저는 9월부터 하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상태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9월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상담해 보면서 9월은 좀 보류하고 각 실력을 좀 파악한 다음에 이것도 좀 이렇게 조절을 할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1차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상황 봐서 1차 시험을 보셔야 된다. 근데 메일 쓰기 해도 되겠다. 또는 메일 쓰기 하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랑 얘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메일 쓰기 하면 이제 1차 시험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2차 종합반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차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분들이 내년 1차 시험에 떨어지는 거 저는 그 꼴을 못 보겠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2차 종합반 왔는데 1차 시험에 떨어지면 뭔지 아세요? 2차 종합반 와서 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요. 저는 그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차 시험 보셔야 되면 저랑 계속 얘기를 하세요. 계속 접촉을 하셔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1차 시험은 안 떨어지게, 떨어지는 일 없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A 학생분은 민소는 쓰지 마시고 특허만 쓰세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민특상 다 쓰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명령이 되진 않거든요. 뭐랄까 조언이거든요. 조언. 그래서 결정은 각자 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그런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선택은 다 본인이 하시는 건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발 민소하지 마시라니까 이렇게 좀 강력한 조언을 좀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기득이시면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민특상 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시겠지. 기득이어도 준비 하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거는 한번 차차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준비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소랑 특허 상표 메일 쓰기 방식이 좀 다릅니다. 민소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스터디예요. 스터디. 저희가 문제를 제공하고 해설도 제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스터디 그룹 하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물론 관리는 이제 제가 해드릴 거고. 특허 상표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허 메일 쓰기, 상표 메일 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분들 스터디처럼 하시는데, 여기는 플러스 알파가 있고, 우리 이미 지난 2차 종합반 분들께서 이 플러스 알파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시험은 어떤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표현. 근데 그 표현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과외. 과외가 답이에요. 과외가. 내가 쓴 걸 보여주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지적해 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지적. 뭐 제일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표에서 뭐 손실보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손실이랑 손해를 크로스해서 쓰면 빵점이에요. 빵점. 이해되세요? 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줘요. 아예 다른 거거든. 손해는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손실은 위법성이 없음에도 인정되는 권리예요. 아예 다른 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과외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인원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건 사실 제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인데, 여기 TV 있죠? TV. 여러분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이 다 메일 쓰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두세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두세 개를. 그 다음에 그걸 스캔해서 일로 쏴드려요. 일로 쏴드리고,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하셨나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잘하셨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 거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내 거 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봐줬어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거기. 잘못 쓰는 표현이 다 똑같이 잘못 써요. 잘 쓰는 부분 다 똑같이 잘 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메일 쓰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 변리사스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특허법, 상표법 메일 쓰기라는 단과가 있어요. 이제 지난 2차 종합반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내용인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겠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별이삭 스쿨에 있는 모든 강의는 다 제공이 돼요. 지난 강의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이제 특허 상편에 있어요.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특성 종합반 분들도 기득이시면 민소 특허 상표 다 쓰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진정 동차를 준비하시더라도 진도가 빠르고 내년 1차 시험 합격에 무리가 없으면 민소 특허 상표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할 거고요. 그리고 메일 쓰기 이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뭐랄까, 강사들이 이제 사기치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사기치는 게 모르면 아는 것처럼 쓰세요. 이게 사기꾼이거든요.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 것처럼 써. 모르면 몰라요.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근데 아는 걸 안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쓰나 모르는 걸 모르는 것처럼 쓰나 점수 차이가 크진 않아요. 이해되세요? 모르는 거 아는 것처럼 써봤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연습 많이 하시면 모르는 거 아는 것처럼 쓰는 것도 잘해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좀 이게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참석하세요. 처음에는. 그럼 이제 시험 막바지 오면 조금씩 참석률이 떨어지긴 해. 왜냐하면 암기하는데 이제 막 치이다 보니까 떨어지긴 해요.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를 누적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돼. 그럼 계속 따라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못 따라가요. 누적적으로 암기 안 하시면. 그래서 메일 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개별 첨삭을 여럿이서 쉐어하더라, 공유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원만 하는 교수 특강이 있어요. 교수 특강에는 종합반, 단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강의가 있어요. 그런 강의의 컨셉은 주로 공부 방법 이런 거고요. 교수 특강에 비공개 강의도 있는데요. 이 비공개 강의가 여러분들 전용이에요. 종합반 전용. 그래서 요게 좀 굉장히 시크릿한 겁니다. 저는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 종합반 그런 것도 없었고 고시반도 없었는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양대인 친구도 있었고 한양대 두 분 다 한양대구나. 한양대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고시반에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가냐? 거기 교수 특강도 하고 혜택도 많은데 안 들어가냐 했는데 그냥 안 들어간대요.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자료도 좀 자료도 좀 부탁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 억울한데 이상하게 대학 교수 특강에서 문제가 너무 싱크로율이 높게 출제가 돼요. 이거 되게 억울한 거거든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어떻게 해도 들을 수가 없고 그 교수 특강 자료를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교수 특강 자료에는 답안지가 없어. 문제지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수님들도 부담되거든. 답안지를 해서 공유해버리면 부담되니까 문제만 하고 필요한 키워드를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두로. 그리고 그 구두로 설명드린 게 한 게 핵심이거든요. 핵심. 너무 교수 특강이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성대 교수 특강이 제일 듣고 싶었거든요. 성대, 연대 이쪽 두 군데. 물론 이제 이거 없어도 합격해요. 저 이거 없이 합격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없이 합격은 합니다. 근데 굉장히 도움은 돼요. 들으면. 직접 들으면. 그리고 교수 특강은 비공개고 실강 또는 인강으로 제공될 건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가급적 실강으로 오세요. 제가 지난 교수 특강을 봤었는데 실강으로 오시면
무조건 달라요. 인강으로 되는 거 외에 인강 딱 끊고 나서 질문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때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대답을 해주세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16페이지짜리, 16페이지도 아니야. 그 답안지, 1명의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분 걸려요. 놀라셨죠? 3분이면 보지도 못해. 거의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이면 거의 뭐 목차만 본다 라고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3분 안에 해본 건 아니니까. 그만큼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 교수 특강 인터넷 촬영을 끊고 나서 한 어떤 그 학생과 교수님 사이에 직접적인 질의응답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종합반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수 특강만큼은 최대한 실강으로 좀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비공개 특강 말고 공부 방법과 같은 무료 그 공개 특강도 있잖아요. 공개 특강은 이제 종합반 아니어도 제공이 되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셔서 여태까지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시면 돼요. 교수 특강에서 여태까지 와주셨던 교수님들은 이제 구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규 교수님께서 방문해 주셨어요. 이규 교수님은 민사소송법과 상표법, 출제, 채점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정창우 교수님께서 또 와주셨고, 정창우 교수님은 특허법, 출제, 채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직 안 오셨는데 정태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경기대학교에 정태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 학원에 이제 특강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정태호 교수님은 상표, 출제와 채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정태호 교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 이후부터 내년 2차 시험 일까지 교수 특강이 계속 있을 건데, 그거 다 제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교수 특강이 있거든요. 비공개로. 이것도 이제 그 별리사스쿨 Q&A로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학원 내부 사정으로 정철 교수님 그 특허법 비공개 특강은 일정 기간 내만 제공을 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은 10월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 기간을 적절한 시기에 문자 공지할 테니까 그때 꼭 수강 신청해서 인강으로라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 있었던 교수 특강부터 다 내년까지, 재시험일까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해주시고요. 굉장히 이거 만들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진짜 그냥 해주세요 해서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준비하고 계속 또 준비할 테니까 우리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학원 강사, 이렇게 표현할게요. 따위한테 어떤 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달라요. 와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꼭 오셔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민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이규 교수님은 우리 민특상 종합반에서 민소 강사님이신 김춘환 선생님의 어떤 스승이세요. 스승.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이제 김춘환 선생님 중앙대학교 박사로 계시는데, 이규 교수님께서 저희 학원으로 김춘환 선생님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실력이 좋고 강의력도 좋다라고 소개해 주셔서 저희 학원에 이렇게 감사하게 와주신 거고, 그래서 이규 교수님께서 김춘환 선생님 굉장히 아끼세요. 아끼셔서 저희 학원에서 뭔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트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규호 교수님이 이제 10월부터 민소 심화 강의를 하실 건데, 서포트 역할로 그 이규호 교수님께서 서포트를 위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강의로. 그리고 제가 전달받은 강의는 이제 4회가 되어 있어요. 4회 목차도 있는데 그 내용 이제 차차 설명드리고, 예정 이제 4회짜리 이거는 그냥 정말 무슨 답안지 작성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론적인 거를 설명드리는 거고, 그러면 난 특상 종합반이니까 이거 못 듣겠다, 그게 아니에요. 특상 종합반이어도 교수 특강, 민특상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면 딱 김춘환 선생님 강의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지, 나머지 교수님들 이런 특강은 다 제공이 되는 겁니다. 사회라고 강조드린 이유는 적어도 4번은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민소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특히 재소전 사망에서 A형 사람, B강 사람 결론이 다르잖아요. 그쵸? 뭘 따라가야지 모르겠잖아요. 물어보세요, 오셔서. 그분이 정답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제가 사실 물어봤거든요, 식사하면서. 교수님, 재소전 사망에서 이분이랑 다른데 뭐가 맞아요? 했더니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 까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겠지? 그쵸? 자, 그리고 4번,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 그룹 형성해 드릴 거예요. 그룹은 5명 내외로 형성이 될 거고요. 기득분들은 기득분들끼리, 그리고 부진정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내년 생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끼리 이렇게 묶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문지를 하나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 적으셔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란으로 두셔도 돼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하지만 내년 1차 시험 면제 여부와 선택 과목은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수험 기간도 3가지는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룹 성별인데 설문지를 기초로 그룹을 형성해 드릴 거예요. 설문지를 기초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차 시험 면제 여부, 2번째로는 선택 과목, 3번째로는 수험 기간이 될 거예요. 선택 과목은 최대한 맞춰드리는 게 그래도 좋으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그룹에다가 설문지만 적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단체 카톡도 제가 만들어놨죠. 혹시 단체 카톡에 초대 안 되신 분이 계시면 쉬는 시간에 좀 이거 오늘 OT 끝나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단체 카톡에 참여하신 분들이 현재 이제 종합반 인원 딱 적절하죠.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이제 어떤 상담할 때도, 그룹 상담할 때도 이제 그 그룹끼리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상담은 이렇게 조별 상담도 하고 플러스 개별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접 그 강사랑 친분이 있지 않는 한 뭘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어떤 자세한 상담을 요청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상담을 보통은 학원 직원이 하는데 학원 직원은 밸류에이션 시험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합격한 적은 없거든요. 적어도 이런 상담은 무조건 합격자가 해주는 거고 무조건 최근 합격자가 해주는 거예요. 작년 합격자, 올해 합격자가 해주는 거예요. 5년 됐다고 너무 늦진 않았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 작년 합격자이신 이성규 변리사님도 계세요. 이성규 변리사님. 그래서 가장 핫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성규 변리사님도 제가
강의할 때 실전 GS나 기초 GS 수강생으로 들어오셨는데 답안지도 너무 잘 쓰세요. 답안지도. 그래서 배울 거 굉장히 많으니까 상담도 한번 잘 이렇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세요. 다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저희 학원 강사님은 제가 다 연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요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 1차 종합반도 있는데 1차 종합반 분들이 저한테 상담 요청은 되게 많이 하세요. 조 변호사님한테도 상담 요청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한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봤더니 조 변호사님 무섭나 봐. 무서운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상담해주세요 하면은 조 변호사님도 시간 내서 상담하러 달려오시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저희 그 변리사 사무실은 여기 건너편 큰 건물에 있어요. 도보로 한 3분? 바로 올 수 있으니까 개별 상담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1차 종합반에 그리고 2차 종합반에 한 분씩, 지난 2차 종합반이죠. 개별 상담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하나씩.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지. 이러고 떨어지면 상담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1차 종합반 분은 뭐 내년에 봐야 알겠지만 올해 2차 종합반 분은 지금 시험을 보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보다 잘할 수는 없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희 학원 물리 강사로 다음 달부터 오실 거고, 원래 이제 공부하기 전부터 물리 강사를 했었거든요. 학원가에서. 무슨 말이냐면 상담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되게 여러분도 어떤 상담 많이 받으시고 합격만 해주시면 돼요. 합격만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메일 쓰기, 교수 특강, 무조건 실강 오시고 그룹인데 상담은 별은 아니고 이렇게 반 정도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상담이 이제 여러분들 합격의 지름길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바람직한 지침은 되겠죠. 지침. 그룹에다 별표치인 거는 저는 다시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공부하라 그러면 종합반은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종합반은. 근데 그 종합반이 어떤 학원인지, 그 종합반을 담당하는 강사가 누군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혼자 공부를 오래 했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고, 제가 막상 종합반 운영해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 어떤 바라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이루어지는 거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네 분이 만약에 그룹이에요. 네 분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뭐 2차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룹 전체로 합격하거나 그룹 전체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룹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잘 오셨어요. 혼자 공부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올해 동차를 혼자 공부해서 안 됐지만 기득은 혼자 공부해서 잘해야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환경 바꿔서 오셨잖아요. 웬만하면 그 환경을 잘 활용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룹 형성이 있고, 상담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독서실과 일단 자습실은 분명히 달라요. 자습실은 뭐냐면 지금 별관이 여기 옆에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빈 강의실일 때만 자습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종합반 전용 강의실이고요. 강의가 없을 때 이제 자습을 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고 24시간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독서실은 말 그대로 독서실,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독서실 지금 자리가 많지 않대요.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독서실 사용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을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습실 완공될 때까지 이거 뭐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이제 공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독서실은 이제 지금 여기 위에 벨리사 스쿨 2층이라 여기도 이제 꽉 차기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인마이제 1호점, 2호점에 이제 배치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이 있진 않았고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보자 이런 느낌으로 만나게 된 거고요. 코로나 4단계 아니면 뭐라도 먹는데 그것도 안 되겠죠? 네.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공부할 때 이 시기를 놓치면 무조건 물기득이에요. 물기득.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득이신 분들은 이 시기를 반드시 마치 메이저 기간처럼 하셔서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저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시기 때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2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2차 준비하다 1차가 안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1차를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해봅시다. 자, 이제 요 정도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다 되었어요. 종합반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네, 장점 중에서 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잘 컨트롤하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앞으로도 상담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요. 인사도 이렇게 드렸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질문하세요 하면 잘 안 할 것 같긴 한데 용기 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일쓰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딱 시간을 주고 이제 시작하면 이제 딱 쓰고 이제 그만하면 이제 그 해가 다 걷어갖고 채점하는 식인가요? 아니면 그룹별로 이제 써서 주세요 하면 그런 식으로 주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요? 메일 쓰기는 참석하신 분들 그룹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전원을 상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민소하는 날, 특거하는 날, 상표하는 날이 각각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소는 이제 강의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스터디 형식인 거고, 특거 상표는 플러스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OT라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2차 종합반 설명회 때는 제가 설명드린 게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2문제짜리 1시간짜리 메일 쓰기를 할 거예요. 10월에는 쉽게 얘기해서 기초 GS 수준의 어떤 분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랑 이렇게 뭔가 자꾸 얘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2시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2시간. 이해되세요? 근데 무리하게 2시간 가는 건 의미가 없고, 전체적인 어떤 수준을 봐서 지금쯤엔 2시간짜리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2시간 넘어갈 거고, 저는 바람직하게는 11월 안에는 좀 2시간짜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이제 2차 종합반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1시간짜리 기준 설명드리면, 1시간짜리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되셨죠? 민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회의하시면 될 거고, 특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와서 그 답안지 중에서 2-3개를 스캔한 다음에 여기 TV로 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점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탭이 있는데, 탭에 여러분들 답안지를 넣고 여기로 연결시켜서 탭으로 개별 첨삭을 해드리는 거지. 그걸 이제 쉐어하는 과정이 메일 쓰기가 됩니다. 되셨나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질문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네. 편하게 궁금한 거 아니면 건의사항이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나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이제 건의사항에 자기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강제적으로 좀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아빠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 다 이런 환경이 다르고 집 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떤 출석을 하세요 뭐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그룹을 형성할 거거든요.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에서 전원이 동의하면 이제 강제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룹에서. 근데 그 그룹에서 일부는 강제성이 필요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강제성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세요. 부여해드리면 돼. 그런 분들끼리 또 따로 이렇게 형성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꼭 예를 들어 5인이 그룹이다. 그럼 그 5인끼리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랑도 충분히 지낼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룹을 형성해 드리잖아요. 그럼 그룹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기는 힘들거든요. 그냥 방치해 두면. 그렇겠죠.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경계는 허물어 드릴 거니까 자꾸 만나면서 섞어서 만나면서 허물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강제성을 원하시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묶어서 협의해서 강제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주세요. 변호사님 저는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강제성이 필요해요 하면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 여기 굉장히 많아요. 특히 종합반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혼자 하니까 뭔가 루즈해지고 처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 건의사항 지금 없어도 나중에 생기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 종합반은 강의 가격 할인이 절대 아니에요. 관리의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관리. 말만 관리 이런 거 말고 정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관리해 드릴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건의를 해주세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궁금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 그 부분은 뭐 카톡방 따로 하시나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설문지 작성하셨잖아요. 안 오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안 오신 분들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 계시는 단톡방에 이 설문지 그대로 올린 다음에 저한테 개별 카톡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이제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그룹을 형성할 거거든요. 안 오신 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드려야 되니까. 왜냐면 제가 안 오셔도 돼요. 인강으로 다 올려드릴 거예요. 라고 했는데 설문지 안 드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가 형성이 될 거고 그 그룹별로 또 카톡 다 파드릴 거예요. 카톡방. 되셨죠?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랑 1차 때부터 계속 같이 해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2차 때부터 좀 따라와 주신 분도 계셔서 아마 제 강의는 거의 뭐 다 들으셨던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 바로 이번 달이죠. 9월부터 바로 팔레시마 강의가 있는데 팔레시마 강의는 들으셨어도 또 들으시면 확 달라요. 저는 같은 내용을 전달을 드리지만 팔레시마 강의는 아는 만큼 보이는 강의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또 들려요.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팔레시마 강의 2번 들으신 분들이 2번째도 더 많은 걸 알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팔레시마 뭐 단가로 기존에 들었으니까 안 들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팔레시마만큼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실강 아니어도 좋아요. 인강이라도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럼 오늘 OT 이 정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와서 서로 인사하세요 하면 절대 안 하거든요. 한 3분 오셨으면 인사하세요 하면 하는데 너무 많이 와서 인사하시면 하면 안 하니까 일단 조별 만들고
조별 상담하면서 그때 서로 인사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설문지 작성한 거는 그 뒤에 저희 실장님이 계세요. 실장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